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조금 전에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입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누구냐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장관에 취임한 지 오늘이 또 40일 되는 날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어요. 1시간 44분, 104분 동안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야기한 대로 오늘 기자간담회 우선 어디서 한 거예요? 일단 법무부 청사에서 했는데요. 추 장관이 40일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 오늘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4분간 장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많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특히 최근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관행이 뭐냐 하면 국회는 이 상권 분립 아래에서 대정부 견제의 권한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것을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는 의회 활동, 의안 심의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원래의 목적, 취지를 벗어나서 언론을 통해 일반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개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이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오늘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13명을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논란이 아주 크게 일어나 있습니다. 자, 과연 추 장관이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추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좀 먹더라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나쁜 관행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어찌됐건 그동안 이 기소가 되면 그 공소장이라는 것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했고 그것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추 장관은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었고 나쁜 관행이었고 따라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총대를 메고 이번에 바꾼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최소영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저걸 보면서 저렇게 교훈과 거짓을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파리도 새인 것입니다. 파리도 새인 것이다? 파리도 새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실체적 진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운운했는데 아니 수사팀을 다 보내는 검찰 대학살 인사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이게 공소장 공개가 언제 도입된 겁니까?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게 도입이 된 제도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 정신에 입각했다는 추미애 장관조차도 자기 그 시대 정신에 의했던 한때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쁜 관행이라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호하기,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의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정부에, 그러니까 전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공과까지도 부정하는,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지금 저는 초유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저걸 보면서 좀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영화 기생충이 이번에 상을 받을 때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어떤 보편의 가치를 세계인의 영화라는 단어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추 장관의 인식은 보편과 상식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는 거죠. 좀 뉴스만 검색해봐도 충분히 본인의 이 법무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일을 잘한 인사? 뭐 이렇게 운운하거나 지금 도대체 저는 어느 세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우리 저 뒤에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있는 법무부에 정의의 심판부인 법무부 장관이 저런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총선을 앞두고도 저는 저렇게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저렇게 끝까지 몰아붙인 이유가 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추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 논란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추 장관 당신의 결정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여전히 잘못된 관행, 나쁜 관행을 운운하면서 비공개 결정을 합리화하는 듯한 주장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공소장을 비공개해서 지지를 받았다면 오늘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해명하려고 나왔다가 예. 오히려 지금 별로 그 해명 효과를 못 보는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중에 왜 그때는 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항상 추미애 장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대통령 공소장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때는 공소장을 흔들면서 얼마나 그 대통령을 공격을 많이 비판했었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예. 지금은 그것이 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인권에 위반하는 것이다, 또는 뭐 무죄 취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본인이 비공개했고 이게 맞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지만 예. 누구 말대로 지금 피의 사실을 공표하라는 게 아니라 피고인 사실을 공표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본인이 지금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이 100번 해명을 한다 하여 지금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에서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군요. 네, 그럴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 요새 이제 그 총선 국면이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미지로 자기를 홍보하는데 자기 얼굴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조국 사진, 추미애 사진 이렇게 해서 홍보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홍보가 될 정도로 어허.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공소장 비공개가 예.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본인은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정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민주당 전체의 생각은 아니겠으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번에 추 장관이 사고 친 것 같아. 사고 쳤어. 이거 선거 이제 오늘 64일 남았거든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선거 치러야 되는데 추 장관이 이른바 이거 하는 바람에 우리 선거 치르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는 민주당 내부의 볼멘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추 장관의 뭐랄까 오늘 저 태도와 발언은 소신입니까? 고집입니까? 일단은 뭐 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소장의 공개 비공개 그건 아닐 거예요. 예. 이것이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에 주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 그걸 오히려 이미지 나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걸 거고요. 예. 오늘 말씀을 하신 부분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하. 국회는 공소장 공개를 요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국회는 공소장 공개 요청을 법무부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개는 누가 하는 거냐?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국회의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예. 국회가 왜 있냐면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 감시하고 파헤치고 불법을 파헤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막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는 그게 겁니다. 국회 역할이죠. 그래서 공소장을 받았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죠. 예. 무조건 공개를 하면 그거는요 개인정보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도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민형사상으로. 네네. 근데 그동안 행정부가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도 알겠습니다. 고발을 안 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고요. 두 번째 좀 약간 총평을 해드리면 자 공소장 공개라는 거는요 상당히 부분적인 악습입니다. 더 큰 전체적인 큰 악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피의사실 공표에 있는 거예요. 예. 자 피의사실 공표는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함으로써 여론과 이게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서 예. 여론몰이가 되면 이춘재 대신에 옥살이라는 윤모 씨 같은 사건이 어허.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습을 바로잡으려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이것을 먼저 알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된 추 장관의 이야기, 그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추 장관이 굉장히 장시간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어요. 3시 44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4분, 104분 동안 기자간담회를 이어갔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이거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검찰 인사가 2번 있었잖아요. 1월 8일 날 있었고 그 이후에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그 인사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검찰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는요, 추 장관은 약간 자화자찬하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었고 또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한 진용이기도 했습니다. 인사 이후에 사직을 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이전에서 형사 공판부를 통해서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승진 기회, 보직 기회를 줬다는 것이고요. 인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라는 후문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대학살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일각의 비판이 나왔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괜찮은 인사라는 소문은 나도 듣고 있다. 등등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최수영 교수님. 전 저 소문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기에 대해서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권력을 남용한 일종의 민주적 통제를, 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적 통제를 넘어선 수사 방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후문을 내가 들었다. 그 후문은 아마 보좌관들한테 들었겠죠. 본인과 자기 참모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대중 사이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완전히 왜곡된 저런 정보를 받는다는 게 저 큰 문제예요. 왜곡된 정보를 받는 거죠. 아니, 장관이. 누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최소한 6대4로 갈리고 있는 마당에 잘했다는 저런 자화자찬을 저는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걸 했겠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조금 내려놓으면서 어떤 대중의 국민의 눈높이와 공감하려는 의지로서 어떤 그런 설명의 절박성이나 진실성이 없이 저렇게 자화자찬하는 기자에게 뭐하러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사 자체만 평가를 할 때는 저런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수영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균형 있게 됐냐 안 됐냐는 예를 들어 그 인사 균형 있게 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기계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인사가 가지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쟁점이 뭘로 옮겨져 와 있냐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장관의 답변을 듣는 순간 그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나서 무슨 문구가 떠오르셨어요?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 생각이 딱 날 정도로 아니 그 신문이라든지 요새 인터넷상의 그 여러 가지 보도만 보더라도 이 인사에 대한 다수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왜곡된 정보로 확신에 찬 단언을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인데요.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들의 그 수사를 좌절시키는, 그래서 업무 방해라는 이야기, 또 소위 그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더 재밌는 대목이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별로 사직하는 사람이 없지 없다. 않느냐 그렇게 좀 전에 얘기를 얘기하더군요. 하던데요. 요번에 사직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이 인사 대학살의 의도가 나가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아하.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제주로 부산으로 가면서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지 그 뛰어난 자기 중심적 해석력에 정말 혀가 둘러질 정도입니다. 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정치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평가들을 하고 계실 거라 믿으면서 이번에 이 추미애 장관이요. 또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건 이거예요. 기자들이. 그동안 추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아닌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 김 기자 있었죠? 당연합니다.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죠. 조직 내의 엘리트주의를 깨고 또 조직 전체가 이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민생과 법치, 인권, 제가 말씀드린 그런 3대 가치를 실천하는 그 전체적인 그런 방향, 기조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감찰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적절하게.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권, 민생, 법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이게요. 그냥 싹 지나가니까 아마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이제 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은 아니다. 글쎄요, 이 한 사람의 의지라는 걸 누구를 겨냥하는 발언일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감찰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아까 이야기하죠. 글쎄요, 우리 최수영 교수님 한마디 하실까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어요. 일반 검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검찰총장만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저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인권, 민생, 법치, 독립성, 중립성 엄청나게 이야기해서 화려한 수사를 정말 아주 모든 어떤 화려한 수사를 다 꺼내놨는데 정말 필요한 건 그겁니다. 정말 검찰의 중립의 의지는 예. 어떤 수사를 받는데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게 어허. 검사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걸 보장해 주는 게 법무부입니다. 예. 법무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굉장히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다? 오버하는 거죠. 어허. 비록 검찰이 외청이지만 예. 준사법기관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검사들 개개인이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법무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공공연한 협박으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예. 저는 많은 국민이 저기에서 어떻게 동감할까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정 의원님. 예. 네. 지금 그 권력 의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직의 권력 의지. 권력 의지? 네. 어허. 근데 그게 얼뜻 듣기에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 의지라는 뜻인가?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예.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즉 유재수 감찰 중단이라든지 울산시장 뭐 하명 수사라든지 관건 선거라든지 그 외에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시작을 안 했지만은 지금 의심이 가고 있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라임 자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예. 이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의혹을 받는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부 권력 의지로 지금 뭉뚱그려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발상인데다가 조직 내 엘리트주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사단으로 엘리트주의로 뭉쳐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돌리는 거거든요. 어허. 이걸 심하게 얘기하면은 과거 이제 사회주의에서 그 하방 비슷한 거죠. 막 돌리고 이리 돌리고 그렇죠.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힘을 빼겠다라는 것인지 자칫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요. 예. 여전히 감찰에 대해서 언급을 감찰 얘기하더군요. 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아마 법무부
및 검찰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네. 해석이 됩니다. 우리 김평론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일단 검찰이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검찰의 권력 의지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식구를 감싸서 처벌할 거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대신 전관, 감싸기? 그렇죠. 경제적으로 전관 예우를 통해서 자기 식구 배불리기를 한다라는 하나의 부분을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예, 예. 두 번째는 권력의 신여를 자처하고 움직이는 검찰의 정치화, 정치 검찰화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은 예.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기자 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나름 그래도 조목조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 보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다들 평가들이 있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